뉴저지 한인회가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 월 10불 동참 운동을 전개합니다. 주 유엔 대표부 조태열 대사는 오늘 동포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2018년 빈곤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4인 기준 $500가 더 올랐습니다. 센터 바바라 지역에서 독감으로 숨진 8명 중 7명이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회관 건립 월 10불 동참 운동인데요. 한인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모임과 각종 세미나, 문화사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뉴저지 가필드에 위치한 베네티안 연회장에서 기금 마련 갈라를 개최합니다. 갈라의 수익금은 차세대 성장과 발전, 한인회관 건립 기금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갈라는 특이하게 오셔서 공연을 보실 수 있고 전에처럼 저희가 하던 대로 공식 행사가 길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공식 행사는 가능한 짧게 하면서 오셔서 충분히 좋은 데서 대접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걸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회관 건립 10불 동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님 뉴저지 한인 회장은 회관 건립 모금은 한인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모금이라며 한인회관은 특정의 소유가 아니라 한인들의 소유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회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그 개념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표 모금액은 $150만 일부는 재외동포 재단으로부터 매칭 펀드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인회관 건립 모금은 수표나 온라인 결제 등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주 유엔 대표부 조태열 대사는 오늘 동포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인 동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오늘 동포 언론사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동포 사회에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태열 유엔 대표부 대사는 지난해는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다며 큰 변화를 겪은 국내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수차례에 걸친 북한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유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등 한반도 안정화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기회가 생겼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엔 대사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또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외교 무대와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으로 활동해온 조태열 대사는 재작년 11월부터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임명받아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동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통해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새롭게 조정된 빈곤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인 기준 $80, 4인 기준 $500가 더 올랐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FPL 레벨, 즉 연방 빈곤선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연방 빈곤선은 지난 13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전국의 올해 FPL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에서 $80 오른 연소득 $12,140로 정해졌습니다. 4인 가족은 $500 오른 $25,100, 8인 가족은 $42,380입니다. 이후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4,320가 증가합니다.
있습니다. 연방빈곤선은 특히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보조, 푸드스탬프 등 각종 연방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려면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 가능하고 연방정부 보험료 일부 보조는 400%까지 가능합니다. 푸드스탬프는 연방 빈곤선 130%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 새로운 연방 빈곤선은 지난해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2.1%가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새롭게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1월 중 발표합니다. USCIS가 발표하는 이민과 관련된 연방 빈곤선 가이드라인은 2월에서 3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7명이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전문 헬스뉴스는 최근 산타바바라 독감 사망자 8명 중 7명 백신 접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독감의 유효율이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사망한 8명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뉴스 대표 에렌 엘리자베스는 적중률이 미약하고 많은 잠재적 부작용을 안고 있는 백신 접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방송도 이번 2주 동안 무려 8명이 숨진 독감에 대해 효과가 미흡한 백신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해마다 독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전 국민들을 향해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일수록 꼭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고 백신 안에 들어가는 수은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수면,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독감은 수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햇볕을 많이 쬐는 생활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7일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이 전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의 요청으로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으로 강화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주류세를 배 이상 올릴 것도 제안했습니다. 주류세를 2배로 올리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1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전 메릴랜드대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알코올 소비세를 6%에서 9%로 인상한 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알코올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35세 이상, 55세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28%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체증이 정신건강,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7일 뉴욕시 대기업연합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 손실 금액은 향후 20년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보수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의 2006년 같은 조사에서는
교통체증의 연간 비용이 130억 달러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10년 만에 53%나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경기 활성화로 도시 곳곳에서 과도한 체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의 건강성과 생산성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44%가 과도한 체증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연간 200억 달러의 손실 중 91억 7천만 달러가 출퇴근이나 업무 관련 이동 시간의 증가에 따른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1억 1,330만 시간이 낭비되면서 통근자 1인당 손실액은 연간 767달러, 교통체증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손실도 연간 5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낭비되는 연료비와 차량 유지 비용도 연 25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국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 평가에서 뉴저지주가 2위로 높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은 9위에 올라 뉴욕, 뉴저지가 모두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18일 에듀케이션 위크는 전국의 공립학교 킨더가든에서 12학년 교육 시스템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10위권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매사추세츠주로 100점 만점 기준 평점 86.8점 B+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위가 뉴저지주로 평점 85.9 B학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은 9위 평점 80.3점 B-를 받았습니다. 에듀케이션 위크는 학업 향상 지수와 교사의 교육의 질 향상 노력, 학교 환경과 재정 자원 등에 대한 각주의 교육 정책과 정보를 토대로 교육 시스템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버몬트, 4위는 뉴햄프셔, 5위는 커네티컷, 6위는 메릴랜드 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공립학교가 발달돼 있으며 전체 아동의 80%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주의 지역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공립학교에서도 예체능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졸 학력 인증 시험인 TASC를 한국어로도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제대로 된 평가에 언어가 걸림돌이 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TASC 시험을 영어 외의 언어로도 치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전 발의되고 재추진되는 것입니다. TASC 시험은 기존의 GED를 대체한 일종의 뉴욕주 고졸 검정고시 시험으로 현재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브라이언 카바나 닐리로직 의원, 하원에서는 브라이언 바넬,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한인 및 중국계 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고졸학력 인증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국어로 시험이 치러진다면 공정하게 실력을 측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뉴욕주지사의 서명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에 공식 시행됩니다. TASC 시험은 한국어를 포함시키자는 안이 지난 2009년부터 매 회기마다 거론되고 있으나 상정 후 자동 폐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의 메달리언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변화 속에 발맞추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130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옐로캡 면허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 실시된 옐로캡 메달리언 경매에서 총 7개 중 2개가 개당 20만 달러 이하에 낙찰됐습니다. 일괄 매각된 나머지 5개 가격도 평균 17만 5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옐로캡 산업의 쇠락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처음 도입된 메달리언은 한때 투자 가치가 높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2013년 13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옐로캡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메달리언 구입 시 얻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뉴욕시에서는 총 85개의 메달리언이 압류돼 경매에 넘겨졌으며 개당 15만에서 45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자 은행들도 2년 전 대다수 메달리언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발급된 메달리언은 13,600여 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지역의 노숙자들의 사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신질환이 언급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LA 카운티 지역의 노숙자 사망자 수는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노숙자 수도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A 노숙자관리국 LAHSA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 수가 급증한 시기에 전체 노숙자 사망률도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이 노숙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LAHSA는 주 정부에서 마련한 중증 장애인 강제 입원 조치 조항의 기준을 확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정신질환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환자로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중증 장애인 조항을 통해 이 같은 환자를 발견할 경우 강제 입원시켜 관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정신질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당국이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노숙자들의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LAHSA는 노숙자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앞으로 중증 장애인 보호 대상에 노숙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헐리우드 사인에 몰리는 관광 인파를 완화하기 위해 두 번째 헐리우드 사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통 컨설팅 회사 딕슨 리소스는 보고서를 통해 헐리우드 사인 일대 교통 혼잡과 주택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피스 파크 북쪽에 새로운 헐리우드 사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인근 지역 도로 개선과 추가 화장실 설치 그리고 새로운 헐리우드 사인으로 이어지는 전차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빌 류 시 의원은 발표된 제안들이 관광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법은 헐리우드 사인의 고유성을 없앨 것이라며 교육과 역사적인 목적을 위해 현재 헐리우드 사인을 유지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7일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노숙자를 위한 이동식 샤워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워버스에는 2개 분리된 샤워부스, 화장실, 비누와 수건, 속옷 등이 구비됩니다. 아담스 보로장은 이 버스가 단순한 청결 유지뿐만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브루클린 예산에서 $30만 8천 달러, 시의회 예산에서 $7만 7천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퀸즈,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 지역 수도관 동파 사고로 여러 업소가 수천여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위한 긴급 복구 지원 융자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소기업 업주에게 2% 고정 이자로 최대 $3만 달러까지 융자를 제공합니다. 소정의 서류를 작성한 뒤 72시간 이내에 복구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밤부터 18일 상당수의 웰스파고 고객들은 자신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액수가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거나 수수료가 중복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빌 페이먼트 기능을 이용하던 고객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잔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 측은 잔고 부족 수수료를 부과해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해튼의 한인 샐러드바에서 근무했던 레오날도 서라노는 지난 2일 업체와 업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라노는 2015년부터 2년간 배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오버타임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업주 측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았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서라노는 같은 처지의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집단 소송 형식을 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포근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